매거진원 초대석 시간입니다. 원불교 100주년을 맞아 원불교 교전이 10개 국어로 정역되어 반포됐습니다. 10개 국어 정역 사업에는 에스페란토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요. 평화를 위해 만들어진 에스페란토어와 원불교 교화 활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페란토회 홍성조 회장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에스페란토를 소개해 주시기 위해서 에스페란토로 먼저 소개 말씀을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제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인사말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Saluton carai familianoi de ombulismo ca expectantoi. Mi estas Hong-Song-Jo, kiu estas prezidanto de Esperantista Asocio de Ombulismo. Kaj hodiaŭ mi havis honoron prezenti Esperanton al vi. Kaj mi esperas ke multaj kredantoj de Ombulismo amasiĝu por lerni Esperanton post la aŭskultado de programo kaj kune iru por nia celo disvastigi Ombulismon tra la mondo kaj por mondopaco. Dankon, koran dankon. 마지막이 감사합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예, 이신 것 같아요. 예. 사실은 먼저 보내주신 문구가 좀 있어서 네. 제가 구글 번역기를 통해서 이렇게 돌려봤는데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신 건가요? 그냥 안녕하십니까 하고 제 이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에스페란토를 소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신 뒤에 교도님들하고 또 시청하신 분들께서는 에스페란토를 좀 많이 공부하시고, 그리고 저희 에스페란토 학회의 목적이 그 에스페란토를 통해서 세계 교화에 힘쓰자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좀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제가 적어 놓은 내용하고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만 무역 길었던 것으로. 예. 잠깐 들으니까 약간 유럽 언어 같은 느낌이 좀 살짝 듭니다. 에스페란토가. 예, 그 세계의 유럽에 있는 주요 언어들 중에서 언어들의 구조나 그런 것 중에 장점들을 모아가지고 단순화시켜서 만들었다고 했기 때문에 네. 라틴어가 주로 모근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영어, 불어, 독일어, 라틴어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있던 분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에스페란토는 과연 어떤 언어인지 먼저 소개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셨듯이 에스페란토는 1887년에 폴란드의 안과 의사 자메노프 박사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만들어 놓은 세계 공통어입니다. 잠깐만 좀 그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그분이 탄생했었던 폴란드 마을 이름이 비알리스톡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굉장히 작은 마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마을에는 서로 언어가 다른 여러 민족들이 같이 살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언어가 서로 통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다툼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다툼을 없애기 위해서는 좀 공통된 언어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어린 자메노프는 그런 생각을 하셨답니다. 성장기에 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본인이 만들어 놓은 언어가 바로 에스페란토입니다. 그 꿈이 실현된 언어가 되는 거죠. 19세기에 만들어진 언어군요. 그렇죠.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예, 이제 100년 조금 지났습니다. 예. 에스페란토가 다른 언어와 좀 차별되는 측면이 있다면 어떤 측면일까요? 아무래도 자연 언어는 오랜 세월을 거쳐서 변화들이 많이 있었는데 에스페란토는 인공으로 만들어진 언어이기 때문에 규칙성이 많이 있고요. 그런 불규칙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우기가 매우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1시간 정도씩 해서 2주일이면 초급이 끝나요. 아, 2주면요? 네, 간단한 대화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 언어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세계 문학 전집이 다 에스페란토로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아, 네. 그리고 뭐 사회, 과학, 예술 뿐만 아니라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근한 예로 우리 원불교 교전도 에스페란토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코란, 성경, 불경, 일본의 오모토 종교 경전 등 많은 종교 서적들도 다 에스페란토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스페란토는 또 사상이 하나 있어요. 네. 일민족 이언어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하나 있는데 일민족 이언어주의. 네. 예, 그게 한 민족이나 나라는 두 개의 언어만 공부를 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국에서 자기 민족끼리는 자국어를 쓰고, 그리고 자국을 떠나거나 또는 해외에서 외국인들이 오면 공통어 에스페란토를 쓰자 그런 사상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소수민족이나
그런 언어들이 이제 발달되어 갈 수 있는 부분들을 보존하고 또 그래서 문화도 보존할 수가 있고 또 제2 외국어를 공부하는 많은 시간들을 낭비를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저희들은 그거를 언어적 식민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저희가 영어를 공부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영어권의 사람들만큼 공부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를 이제 언어적 식민 현상이라고 하는 건데 공통어를 공부를 하게 되면 어느 민족어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에스페란토를 공부한 만큼 활용할 수 있으니까 또 평등 사상도 될 수가 있는 거지요. 굉장히 과학적인 생각에서 출발한 언어고 그렇죠. 또는 공통 편안함을 주고 네. 또 편리를 주기 위해서 발전한 언어라고 생각은 듭니다. 에스페란토 학회가 원불교에 소개된 역사가 좀 궁금한데요. 예, 그 1980년도에 제가 이제 종로교당 청년회를 다녔었는데 네. 그때 전성기였어요. 보통 100에서 150명 정도가 토요일 날 법회를 받습니다. 그리고 젊은 청년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청년 활동들을 활발하게 했어요. 흔히들 대학에서 하는 뉴스위크 반, 타임 반들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다른 반들도 있었습니다. 그때에 제가 에스페란토를 배웠었거든요. 그 언어를 활동 중에 하나로 도입을 하게 됐었던 겁니다. 근데 그때 저희들 한 20여 명이 모여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에스페란토 동아리를 하나 만들었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그 영산 김주영 교무님께서 저희 청년회 지도 교무를 하셨어요. 보시고 너무 사상이 좋다. 우리 원불교 사상하고도 많이 비슷하다. 열심히 좀 해봐라. 근데 저희들이 이제 에스페란토를 가지고 그 당시에는 공부한 다음에 외국에서 손님들이 오면 네. 이제 청년 법회에 참석을 시켜요. 아, 예. 같이 법회를 보고 끝에 이제 기타 시간에 좀 감상을 묻기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원불교를 알려드렸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년 법문이나 법문이 나오거나 또는 교전에서 저희들이 공부하고 있는 부분들을 에스페란토로 번역을 해서 그 당시에 그 라찌르클로라고 하는 잡지 일원회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 잡지를 조그맣게 저희들이 만들었어요. 거기다 실어가지고 저희들이 자비를 내서 한 30여 개국에 보냈습니다. 네, 그런 활동들을 저희들이 하고 그랬었지요. 올해 100주년을 맞아서 예. 우리 교전을 10개국어로 정립하는 사업이 굉장히 아주 어려운 사업이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 가운데 에스페란토가 있어서 이것이 가능한 일이었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흔히 말하는 교량 언어의 역할을 하셨다는 것 같습니다. 어떤 역할일까요? 어느 날 그 좌산 그때 교무님께서 교감님께서 이광명 교무님이 저희들을 우이동 수도원으로 데리고 가셔가지고 1박 2일 동안 이제 정전을 조금 번역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궁금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자문을 해주셨어요. 그게 이제 기본이 됐는데 청년들이 또 직장 갖고 그러다 보니까 다들 뿔뿔이 흩어졌고 이제 그 체육보강 원무가 지금 업무가 그 뿌리를 이어가지고 계속 활동을 하다가 총부로 가서 또 계속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그 근기를 놓지를 않았어요. 교전 번역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본인이 결국 1988년인가 그때 이제 정전 번역을 거의 마쳤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계속 지금까지 이어서 한 30여 년 동안에 그동안 에스페란토로 번역되어 온 부분이 정전, 네. 대종경, 정산종사법어, 불조여경, 또 교사, 이해전, 또 성가까지도 다 네, 번역이 네,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좌산 지금 그 당시엔 종법사님이셨던 네. 좌산 창사님께서 현존하는 민족의 언어들이 있다면 그 모든 언어로 우리 정전을 다 좀 번역을 해봐라. 그게 이론세계 건설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최부광 원무가 그 부분을 굉장히 심도 있게 노력을 했지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그 에스페란토를 훌륭하게 하시는 분들 중에 네. 대학 교수이시면서 언어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물색을 했던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브라질의 제럴드 마토스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래서 그분이 정전을 번역을 하시고 총부에 와서 좌산 당시 종사님을 뵀습니다. 그리고는 번역 과정을 쭉 누누이 설명을 드리고 어려웠던 점들을 부탁도 드리고 자문도 구하고 그 정전을 마감하면서 그분이 대종경 번역에 대한 욕심을 부렸어요. 그래서 1년 6개월을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마저 번역을 했습니다. 네네. 그 뒤에 또 정산종서 법어를 번역하시겠다고 그래서 번역을 하시는 도중에 그만 운명하셨어요. 아이고, 네. 근데 그 뒤를 이어가지고 정산종서 법어를 마치고 그 후인 이제 후속으로 더 다른 교수님께서 그 일을 맡으셨죠.
그리고는 그 불조경까지도 번역을 포르투갈어로 맞춰놨습니다. 근데 그 제롤드 마투스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호의적이고 너무 네. 우리 법문이 좋고 그래가지고 당신이 좌산 정목사님께 부탁도 드렸어요. 혹시 브라질에 교당을 세우신다면 제가 좀 도움을 드리겠다. 그래서 그때 그 추도혁 교무님이 좀 자원을 하시고 그래서 브라질로 가신 적이 있거든요. 네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이제 언어학에 정통한 그런 분들을 모시고 부탁을 해서 정전들을 쭉 번역을 했는데 그 스페인어하고 네. 포르투갈어, 아랍어는 네. 정전하고 대종전까지 번역이 됐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리투아니아하고 체코어, 이탈리아어, 폴란드어, 불가리아어, 몽골어는 네. 정전만 번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어 성가는 선곡을 해가지고 이미 네네. 러시아어로 번역이 끝났고요. 이런 사업들을 쭉 저희들이 해왔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1대1로 만약 놓게 되면 우리말을 러시아어로 번역하거나 예. 우리말을 폴란드어로 번역하거나 이런 작업들이 다 이루어져야 하고 그쪽에 우리말을 정통한 폴란드어를 하시는 분이 계셔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중간에 에스페란토가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예. 교량으로 건너가는 예, 사업이 됐다는 그게, 말씀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 과정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를 방금 설명해 주신 건데 네, 네. 에스페란토가 그렇게 번역률이 높은 언어일 수 있을까요? 세계 문학 전집 같은 경우 대부분 다 번역이 됐습니다. 뭐 톨스토이 부활부터 시작을 해서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각 종교의 교전까지도 다 번역이 돼 있고 지금 뭐 역사, 사회, 과학, 예술, 스포츠, 신문도 나오고요. 네. 보름마다 한 번씩 나오는 신문이지만 또 여러 나라에서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에스페란토 방송. 예, 뭐 정기적으로 매일 저녁에 뭐 서너 시간씩 또 라디오로도 하고요. 이렇게 방송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저산 상사님에 대한 말씀을 잠시 전에 해주셨고 에스페란토 협회에서 원불교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예.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과연 이 현상은 또 어떻게 벌어진 일일까요? 그 원불교 세계 에스페란토 대회가 매년 7월 말부터 8월 초순에 일주일간을 계기로 열리고 네. 그 앞뒤로 한 일주일씩 또 이제 그 여행을 합니다. 대회 전 관광, 대회 네. 후 관광. 네. 그래서 보름 내지는 3주간씩 에스페란토로 대륙을 돌고 나라를 돌면서 활동을 해요. 저희 나라에서는 내년에 네. 세계 대회를 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네. 외국어 대학교에서 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세계 대회에서는 여러 가지 전문 분야들의 활동들을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리투아니아 세계 대회가 있었던 2005년도부터 에스페란토를 통한 원불교 분과를 저희들이 개설 신청을 했어요. 네. 그러면 거기 공간을 사야 되는 비용도 좀 들어가기도 하고 또 전문성 있는 강의도 하고 또 연수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합니다만 저희들이 그걸 개설을 했습니다. 네. 지금 12년 차 매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대회가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면 대회 3일차쯤에서 그런 우리의 원불교 분과가 세계대회에서 열리게 되면 홍보를 합니다. 미리 우리 분과가 있으니까 참석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홍보 전단을 많이 돌렸기 때문에 전단을 보고도 많이 알고 또 보통 보니까 100명에서 150명 정도가 오세요. 거기 오셔가지고 우리의 이제 선체조도 보고 그리고 또 때로는 저희들이 이제 원불교 체험담, 외국인들 중에서 원불교에 왔다 가신 분들 저희들이 모셔서 강의도 듣고 그리고 또 유무념과 같은 강의를 교무님께서 직접 가셔가지고 해주시기도 하고 또 선도 체험하기도 하고 성가도 같이 부르고 이런 활동들을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세계 에스페란토 대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한 2,000명 정도씩 돼요. 100여 개국에서요. 네. 근데 그분들은 이제 한국에서는 가장 활발한 종교가 원불교다. 이렇게들 알고 계시고 끝나고 나서 그러면 이 원불교가 에스페란토 교전도 나왔다고 하는데 나 좀 얻을 수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해외지만 이제 가지고 갈 수 있는 분량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선물도 하고 그거를 보고 몽골의 어떤 교수님께서는 우리 분과가 끝난 다음에 당신이 이 교전을 몽골어로 좀 번역을 해보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총보고 연결해가지고 몽골어 정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적어도 에스페란토를 하는 세계인들은 원불교가 한국에서 가장 활발한 종교다. 그리고 거기 다니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굉장히 겸손하고 적극적이고 도덕적이다. 이런 부분들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좌선 상사님께서 맥을 탁 짚으셨다는 생각이 네. 저는 먼저 드네요. 이게 과연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교전이 퍼져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에스페란토를 선택하심으로 인해서 다리를 아예 튼튼하게 놓으신 듯한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네. 좌선 상사님 말씀을 조금만 좀 네. 더 드리고요. 네. 1995년에 유엔이 50년 창설 기념을 하기 위해서 각 종단에서 아마 대표들을 초청하셨나 봐요. 네네. 그때 저희 좌상 상사님께서 초청 인사로 가서 연설을 하셨습니다. 유엔에서요. 그때 이제 두 가지를 강조하셨거든요. 하나는 대산 정무사님께서 그 당시 말씀하셨던 UR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종교 연합운동.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좀 하자. 네네네. 그런 제안에 이어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제 정목사님 그 전에 대종사님께서 이제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정산 종사님하고 대산 종사님을 이어오면서 이제 이런 세계를 건설해야 되는데 네. 구체적으로 이런 세계에서 여러 사람들이 한 가족이 되면 적어도 의사는 소통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때 어떤 언어로 할 거냐. 이제 공통어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때 가장 논리적인 언어가 에스페란토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유엔에서 UR과 더불어서 공통어로 에스페란토를 좀 채택을 하자. 네. 그런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해 10월에 한국 에스페란토 대회가 열렸었는데 그때에도 역시 기념 축사에서 그런 말씀을 강조하셨거든요. 이런 에스페란토가 조금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 네. 항상 우리가 영어 무슨 전인 교육 그래서 영어 수업을 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는 일을 굉장히 고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어떤 인생의 일처럼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소통되는 물론 영어권에서는 소통이 되겠지만 세상이 영어권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세계와 소통하는 방법은 전혀 다른 곳에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에스페란토와 같은 경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어떤 활동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것처럼 계속해서 공부는 하면서도요, 정기 간약물이 초창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법문을 번역해서 보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정기 간약물을 좀 계속해서 만들어서 보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만 교당에, 대만의 교당을 하나 세워서 좀 저희 원불교를 에스페란토로 소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독일에는 헤르츠베르크라고 하는 그 시골 마을의 도시가 하나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는 그거를 에스페란토 도시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장부터 에스페란토를 하시고요. 네네. 시청에 시키하고 에스페란토기가 동시에 꼽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세계인들이 그 또 거리마다 다 이름들을 에스페란토로 짓고 그래서 에스페란토 도시라고 그러거든요. 세계 에스페란토인들은 다 거기를 한 번씩 가보고 네. 싶어 합니다. 네네. 저희도 매년 두세 명씩 가서 몇 달씩 있다 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또 폴란드나 이런 데 가면 자메노프 거리, 무슨 에스페란토 거리, 뭐 이렇게 이름들을 붙여놓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는 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유럽 어디에다가 어느 곳인가에 왜냐하면 에스페란토를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유럽에 거주를 하십니다. 네. 그 유럽 어느 곳인가 에스페란토 교당을 하나 좀 세웠으면 그게 네. 저희들의 궁극적인 꿈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전진기지가 되고 또 에스페란토인들이 전부 우리 교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꿈을 꿔보고 또 그동안 원광대학교에 네. 에스페란토어를 제2외국어로 선택 과목으로 넣었었는데 재작년부터 또 인원수가 급격히 줄어가지고 폐강이 됐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 꿈은 원광대학교에 좀 제2외국어가 다시 좀 부활됐으면 지금 외국어 대학교하고 경희대학교 이런 곳에서 제2외국어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하나 있고 더 큰 바람이 있다면 세계 교화를 위해서 에스페란토를 사용하자 그런 모토 아래 교학과에 에스페란토 과목을 좀 하나 넣어서 좀 활동을 하시면 교무님들이 다 배우시고 오셔서 일선에서 많이 좀 활동을 하시지 않을까 그런 꿈도 한번 꿔봅니다. 에스페란토를 공부한다라는 것은 아까 2주면 간단한 예. 대화가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굉장히 과학적인 언어라고 말씀하셨기 네. 때문에 쉽게 배우고 쉽게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소개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 영어 문화권에 계속 그렇죠. 가려서 이 효용 가치를 계속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은 드는데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좋아하시는 경전 구절이 한 예. 부가 있다면 에스페란토로 한번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는 그 부분에 따라서 그 정산종사님 법문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에스페란토로 먼저 해보고 네. 정sano diris, nesciente grandam bon faron, oni plendas pro tio che oni ricevis damaĝon en unu parto. Tio estas, kiel oni rigardas manĝon kiel malamikon, pro tio che oni suferis misdigeston post unu manĝo. 한 부분의 해를 받았다 해서 큰 은혜를 모르고 원망하는 것은 한 끼 밥에 채였다 해서 밥을 원수로 하는 것과 같나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런 부분들이 조금만 소소한 부분에 원망 생활을 많이 해서 제가 좀 규절로 기억하면서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하나의 민족은 두 가지 언어만 하면 된다. 예. 굉장히 선진적인 개념이고 누구나 바라는 세상이 아닐까 생각은 듭니다. 예. 다만 요즘에 전자기기가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쉽게 이제 다른 나라 언어를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자동 번역기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에스페란토가 중간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니까 제가 아까 사실은 처음에 인사말 하신 것을 그 번역기에 넣고 한번 봤더니 우리말로는 잘 번역이 안 되지만 영어로는 바로 번역이 되더라고요. 예, 그렇죠. 이런 과정을 거칠 수 있는 좋은 중간 단계의 언어구나라는 것을 오늘 회장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어떻게 배우면 될까요? 어디 가서 배울 수 있나요? 여기 서울 같으면 각 지역마다 공부를 하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저희들이 무료로 다 공부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여기 에스페란토 문화원이라고 있는데 그 문화원 원장이 이중기 교수님이라고 지금 경희대학에도 강의를 나가시는데 마침 또 저희 교도님이세요. 그리고 세계 에스페란토 협회에서도 이사를 하고 계시기도 하고 대단하십니다. 그분이 운영하고 있는 에스페란토 문화원에서도 공부를 할 수 있고요. 또 한국 에스페란토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문의를 해도 되고, 가깝게는 원불교 에스페란토 저희 모임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 교도님들이라면 불원천리하고 찾아가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면 시간을 잡으면 될까요? 아까 2주면 간단한 회화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렇죠. 2주면 되고 길어도 몇 달이면 그냥 같이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한번 에스페란토 배워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현대사회고요. 네. 현대사회의 가장 중요한 정보는 언어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문화권에서 예. 그들보다 잘할 수 없는 언어를 계속해서 예. 따라 답습하는 이 문제를 정말 어떤 때는 자괴감도 느껴가면서 하는 것 아닐까 생각 드는데, 쉬운 해법을 오늘 알려주신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이 또 원불교 교화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코란 당콘? 예,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오늘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고란 당콘.